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금 막 난립니다. 이해운이 들썩거리다 보니까 조경태도 지금 뭐 해수부 장관 시키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유승민까지. 유승민 나 옛날에 총리 제안도 받았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안 받아. 너는 생각도 안 했대잖아. 막 이러면서 선거철이다 이제. 왜 나를 안 불러주나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는 딸내미 유담이 어떻게 인천대 교수가 됐는지부터 일단은 소상히 좀 밝히자. 일단 고려대부터 나서갖고 조사를 논문 조사 하고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제 논문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확정이 된 장관 후보로 확정이 된 이해운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단절의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앞으로 사과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더 많이 하겠지만 오늘. 여러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가지고 네. 출근하면서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청문회에서 계속 더한 얘기들도 물어보겠지. 있을 건데 어찌 됐거나 본인이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과와 잘못을 얘기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이 얘기 자체 하나하나가 이 사람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지금 국진당한테는 이 칼날 같은 따가움으로 느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그렇게 없어 진보 진영에? 그래서 지금 이해운이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볼게요. 정치적 셈법하고 실무적 셈법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정치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맞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이재명 스타일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했을 때 정파적 배려가 없었다. 내지는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아니면 민주심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고 말할 만큼 이해운에 대한 선발이 그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런 인사 자체가 가능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자신감이에요. 제대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립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인수위가 없긴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100일 전부터 일종의 이제 그 인선 작업들은 먼저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민주당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예, 선거 전에, 6월 4일 선거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해운은 기재부를 비롯한 이 경제 관료 쪽에 후보자로 검토가 됐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 문제는, 일단 일을 잘한다는 부분 안에서 이해운을 선택했는데, 이해운을 선택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이율배반이 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선택이냐는 거죠. 즉, 이해운이 이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독점함으로써 옛날에 홍남표가 했던 것처럼, 홍남기요. 홍남기가 했던 것처럼, 미안해, 준표요. 홍남기가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국가 예산에 대한 비협조라든지, 태업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집행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권한과 저기가 돼 있느냐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총리실 산하로 내려와 있는 거고, 총리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에 있는 기재부가 분리되면서 나올 수 있는 내부의 알력이라든지 그 안에 있었던 일종의 저항들을 이거를 누구로트리는 1차적인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가 결정해서 지금 쪼갰잖아요.
기획 예산을 하는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 쪼갰잖아요. 그 안에 늘공들이 지금 새 장관이 나와서 거기에 일하던 놈들은 똑같은데 늘공들이 왔다고 해갖고 대본에 아유 새롭게 정부가 어공이 왔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해갖고 아유 뭐 그래도 친한 이혜원 의원님 오셨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늘공과 어공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특히 더한 곳이 기재부. 그래서 아마 이 기재부 마피아들은 음. 이와 같은 분리가 돼서 정상 업무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어이 반항을 하고 그 안에서 난리를 지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책임 추궁 내지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징계하고 이런 거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 쉽게 말해서 조금 나쁜 상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정치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맡겨놔서 못하는 것보다는 이해운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시도하는 게 정치적 부담도 훨씬 덜하다는 계산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하면 됩니다. 네. 해임하면 돼요. 나중에 막 진짜로 막 홍남기처럼 그리고 막 강짜를 부리가 이거 그렇지. 못하겠다 배째라 하면 그럼 나가 이러면 그때는 돼요. 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위를 못 받겠다고 지랄하고 있는 늘공들이 나오면 걔네들 먼저 징계 때려갖고 그 자리 비우고 제대로 일할 사람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혜원이 먼저 내가 이거 사과하고 내가 내란 옹호한 거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지명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혜원 지명되고 지명 안 해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지명받기 하루 전에 국힘 현직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내란을 이거 안 하고 내란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근데 사실은 민주진영에서는 원하는 거는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지명이 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혜원 입장에서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 이런 날을 그 중요한 자리, 장관 자리에 앉혀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있는 누군가가 먼저 이런 언급을 했을 때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받아들여도 될까 놓고 졸라 고민했을 거야. 하지만 일단 제안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수락하는 하고 사과도 바로 언론을 통해서 수락과 하고 동시에 사과를 시작하는 이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오늘도 사과하고 해서 그게 뭐 이제 그거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 뭐 내란 세력이고 뭐고 다 같이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옹호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내란 옹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좀 격하긴 합니다만 빨아쓸 수 있는 정도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러면 연합 차원에서 우리가 주진우 같은 놈한테 법무부 장관 시켜줄게 와라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국민의 감정을 아니, 거슬르는 거지. 그건 안 정도까지 되지. 가버리면. 딱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역량이 없잖아요.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애잖아요. 능력을 주진우는.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언감생심 그런 것도 없는 거지만 당 내부에선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야. 너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주진우도 시켜만 준다면 이러고 나올 놈들이 저쪽 당에는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능력 없어서 안 시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 10분의 1 지난 거야. 그럼 앞으로도 이런 탕평 인사를 봤을 때 국짐 안에서 나는 이재명과 같은 하늘을 치고 이렇게 헐떡거리던 놈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데 윤호개인은 아닌데. 나 윤호개는 아니고 나 일 잘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얌전히 있다가 저쪽에서 인재로 추천받으면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혹시 나한테는 이런 기회 안 오나? 요러면서 나름 또 안테나를 세워볼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이미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야. 왜? 정치는 명분이지만 그 자기 직위는 현실이고 생활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좀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가 그렇지. 있긴 하지만 장동혁 체제에서 뭐 이길 가능성이 뭐 없잖아. 방법이 있나 사실? 이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장동혁이하고 하든
이준석이하고나 한동훈이 하거든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 당 안에서는. 그렇다고 혼자 무소속 나가기엔 더 춥고, 우리 박영선 같은 케이스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국민 검증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란 단절 표명도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사과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해운이 출근하면서 사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사과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행적들 청문회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이거 다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다가 청문회 끝날 거예요, 아마. 만일 이해운이 이 장관직을 그대로 청문회 통과해서 받게 되고, 진짜 해수부 장관까지 조경태가 그 자리를 받게 된다고 치면, 사실 국짐에 있는 다선 의원들을 비롯한 이른바 윤어게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사실상 괴멸되거나 당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국힘은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났어. 화가 났고. 그 왜 이거- 화가 나냐고. 왜냐면 자꾸 뺏기잖아. 그리고 윤호개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윤호개인 안 한다고 사과해버리잖아. 자기 있던 당협위원장이 현직이 다 버리고 사과해버리잖아. 윤호개인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윤호개인 하고 있던 사람들도, 아씨,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야, 쟤도 가는 거 아니야? 쟤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까지 가는 겁니다. 나는 진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김재원 최고가 국힘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나? 아무튼 어디 방송상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비열한 짓거리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면서 조경태까지 데려가려고 한다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경태는 자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 왜 나오겠습니까? 슬슬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국힘에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도 흘리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이게 실제로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림으로 해서 나 절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긴장을 하는 국힘 안에서도 서로 긴장할 수밖에 없고 서로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전략 자체가 물론 우리 진영에 우리도 뭐 진보적인 학자들 많고 뭐 많은데 또는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 이 혼탁한 상황에서 분리돼서 나온 기획예산처의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가서 꽂힌다 그러면 100% 뿌리 못 내려요. 예, 이해우는 현직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현직 의원이거나 실제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내란에 대한 어떤 부역을 했거나 대통령실 같은 데 들어가고 윤석열 국정농단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아예 인물에서 빠졌겠죠. 그 정도 검증을 우리가 해놓고 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빨았을 만큼 빨았어도 될 정도 한에서 지금 인선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 거지. 그렇지. 이해운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이해운을 그냥 쓰라고 하는 그렇지. 겁니다. 왜냐면 뭐 다 잘라버리고 우리 식구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엔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잘하고는 일을 현업에 시켜봐야 아는 거고요. 그 과정까지 앞으로 청문회 거치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치고받는 얘기들 이런 것들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커요. 그래서 낙마하면 그때 또 다른 사람 꽂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손해볼 게 없고. 꼭 그거를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안전성은 높고 위험 부담률은 적으면서 상대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일종의 이러한 그 인물 기용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권오을 장관 계속 저쪽에 있던 분인데 이번에 선거 때부터 도우면서 갑자기 이렇게 장관까지 됐죠. 김용남 의원 민주당 들어왔지. 허은하 민주당 들어와가지고 다시 청와대 갔지.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 사람들도 옛날에 하는 말 들어보면 사람 아닙니다. 김상훈 의원 뭐 이런 분들 다 우리 쪽에 지금 전향자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현주 하는 거 봐, 이현주. 왔다 갔다를. 이현주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저쪽 당에 소속해 있던 사람을 쓰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이원주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왜? 치면 정동영도 쓰면 안 되지. 저쪽 왜? 갔던 사람이고. 김상욱 의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인데 이해원에 아니, 대해서. 자기는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말할 형편은 아니잖아. 자기가 그런 말할 형편은 아니지. 난 진짜 적어도 저쪽에 전향원에 회원 애들은 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주신 거에 거에 대해서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증명해내야 된다. 됩니다라는 멘트를 해야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 다음번 출마할 때 수도권 어디로 온다고 이지랄 하지 말고 당신 지역구 지켜. 두고 볼 거야. 지금 울산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대요.